어서 오세요. 판례 읽어주는 꿀TV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조각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고의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책임설. 행위가 도덕 질서에도 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행위가 도덕 질서와 직접적 관계를 가지지 않은 때에는 제3자적인 법률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조회할 의무가 있다. 행위자가 독단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조각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고의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책임설. 행위가 도덕 질서에도 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행위가 도덕 질서와 직접적 관계를 가지지 않은 때에는 제3자적인 법률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조회할 의무가 있다. 행위자가 독단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초법규적 책임 조각 사유. 기대 가능성이란 행위 시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보아 행위자가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기대 가능성이 없는 때에 책임이 조각된다. 통설은 기대 가능성은 책임 조각 사유의 기본 원리이므로 이에 의하여 일반적인 초법규적 책임 조각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대 가능성의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초법규적 책임 조각 사유. 기대 가능성이란 행위 시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보아 행위자가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기대 가능성이 없는 때에 책임이 조각된다. 통설은 기대 가능성은 책임 조각 사유의 기본 원리이므로 이에 의하여 일반적인 초법규적 책임 조각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대 가능성의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예비죄의 종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례에 의하면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 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예비죄의 실행 행위는 무정형 무한정한 행위이고 종범의 행위도 무정형 무한정한 것이고, 예비죄에 대한 종범을 인정하면 범죄의 구성 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내지 확장 해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예비 단계에서 방조하더라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면 미수범 혹은 기수범에 대한 방조범 성립은 가능하다. 예비죄의 종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례에 의하면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 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예비죄의 실행 행위는 무정형 무한정한 행위이고 종범의 행위도
무정형 무한정한 것이고 예비죄에 대한 종범을 인정하면 범죄의 구성 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내지 확장 해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예비 단계에서 방조하더라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면 미수범 혹은 기수범에 대한 방조범 성립은 가능하다. 필요적 공범에 대하여 필요적 공범이란 구성요건 자체가 이미 2인 이상의 참가를 전제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는 집합범과 대항범이 있다. 필요적 공범에 있어서 내부 참가자 사이에는 각 측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하는 형법 총칙의 공범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항범의 일방에 제3자가 관여한 경우 공범 성립이 가능하나 다만 대항자의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 처벌되지 아니하는 대항자에 대한 관여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필요적 공범에 대하여 필요적 공범이란 구성요건 자체가 이미 2인 이상의 참가를 전제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는 집합범과 대항범이 있다. 필요적 공범에 있어서 내부 참가자 사이에는 각 측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하는 형법 총칙의 공범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항범의 일방에 제3자가 관여한 경우 공범 성립이 가능하나 다만 대항자의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 처벌되지 아니하는 대항자에 대한 관여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공모관계의 이탈에 관하여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때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판례에 의하면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중지미수의 요건, 즉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저지하여야만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모관계의 이탈에 관하여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때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판례에 의하면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중지미수의 요건, 즉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저지하여야만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모해 목적을 가진 갑이 목적 없는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갑과 을의 죄책은 1. 을은 증인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위증죄가 성립한다. 2. 갑은 증인이라는 신분이 없더라도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위증죄의 교사범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판례는 모해 목적을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형의 경중이 구별되는 가감적 신분으로 본다. 따라서 정범인에게 모해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갑을 모해 위증 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가감적 신분의 경우에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한 경우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 적용되어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더 중하게 처벌된다. 모해 목적을 가진 갑이 목적 없는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갑과 을의 죄책은 1. 을은 증인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위증죄가 성립한다. 2. 갑은 증인이라는 신분이 없더라도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위증죄의 교사범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판례는 모해 목적을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형의 경중이 구별되는 가감적 신분으로 본다. 따라서 정범인 을에게 모해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갑을 모해 위증 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가감적 신분의 경우에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한 경우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 적용되어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더 중하게 처벌된다.